자, 문제 봅시다. 41번. 자, 41번 보면, 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거든요. 가입하시고. 자, 1번 보면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자, 여기 계약의 해제. 자,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해제 계약. 같아요, 틀려요? 요거하고 요거 1번, 요게 2번. 같아요, 틀려요? 아유, 해석을 해보라고. 계약의 해제. 해제 계약.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는 단독행위고 하나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 잘 나와. 여러 번 나왔어. 자, 계약의 해제는 단독행위요, 계약이야.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우리가 해제 있잖아, 해제.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추 먹고 취해지면 철부지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1번이요, 2번이요? 그래, 1번.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니까. 요거는 해제 계약이잖아. 이거는 뭐예요? 계약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합의 해제하고 똑같아. 자,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이 단독행위니까. 무슨 해제? 법정의 해제. 자, 이거 얼척 없으면서 틀리면. 자, 계약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있으니까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이거는 법정해제요. 법정해제는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해제 계약이고, 법정해제는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계약 해제는. 그러나 해제 계약은 합의해제. 그리고 계약이에요, 계약. 무엇과 무엇이 만난 거예요? 성역과 무엇이 만난 거예요? 성락이 만난 거예요. 그럼 2번은 계약의 해제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맞아.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행위잖아요. 의무부담 행위가 나왔어. 의무부담 행위이므로 처분권이 없는 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는 물권행위야. 그럼 의무부담이 있어, 없어? 물권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의무 부담을 남기냐 남기지 않냐. 자, 남기는 것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 남기지 않는 건 무슨 행위? 물권행위나 준 물권행위. 우리 기본서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이 사람은 뭘 주기로 하고? 대금 주기로 하고. 자, 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낙선 계약, 요물 계약이요? 매매 계약. 낙선 계약이요, 요물 계약. 그것도 지금 구분이 안 돼? 낙선 계약, 약속만 이뤄준 거예요. 그래서 갑은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에 이 시장 가격이 만약 5억이라면 을은 대금 5억 주기로 약속하면 성역과 성내가 만났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은 대금을 줄 의무 남아있죠? 갑은 대금 받으면서 토지와 등기를 넘겨줄 의무. 그러니까 채권계약은 의무부담 행위라고. 그래서 이 경우는 처분 권한이 있어도 없어도
없어도 뭐예요? 유효 그런 거예요. 유효. 처분권 없어도. 근데 자,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잔금과 잔금 주면서 토지와 등기를 가져와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행이라는 의무 남아 안 남아? 그게 뭐예요? 물권행위. 그 다음에 주물권행위는 우리가 채권 양도, 채권 양도나 또 뭐예요? 재무 면제. 자, 이런 것들은 자, 이행이란 문제 남아 안 남아? 다 맞물이가 돼버렸잖아. 이것도 자, 등기까지 했다 이 말이지. 더 이상 남지 않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처분 권한이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는 의무 부담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 저는 처분 권한 없으면 무효라고. 예를 들어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갑이 돈이가 필요해서 자, 은행으로부터 뭐하고 금전 소비대 차고 얼마 1억. 근데 은행은 갑을 못 믿는다고. 그래서 갑의 토지에다 뭘 설정해?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사람이 저당권자 설정하고 뭐까지 하면 등기까지 하면 저당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을이 저당권이 되려면 갑이 처분행위잖아.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무엇이 있어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어야 저당권 설정에 등기해야 이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을이 엑스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뭐예요? 유효, 무효? 무효. 왜? 무엇이 안 남아? 의무부담이 안 남아야 된다. 안 남은 경우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처분 권한 없으면 무효라고. 이렇게. 그러면 자 3번 보면 너무 숨이 답답하네. 마스크 벗을게요. 너무 힘들어. 흥분하다 보니까 지금 쇼킹 먹었어. 쇼킹. 이렇게 광고도 하고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씨알이가 안 맥혀버린 겁니다. 자 3번 보면 저당권 설정에는 의무부담 행위 임으로 아님으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답이 3번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행위는 자 임의대리에서 본인이 을한테 너 대리인해 이렇게 숙권행위 줬잖아요. 형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되고 분류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체결된 후 동그라미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란 이야기는 화재가 나서 전부가 소멸돼 가지고 흔적이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봐봐 후발적 불능 항상 이거 자 우리가 가능의 반대는 뭐예요? 불가능. 여기 판단할 때 물리적 과학적으로 따져요? 아니면 사회 통념적으로 따져요? 그렇죠. 사회 통념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가능 불가능. 그러면 불가능 나오면 눈 감고 무조건 2개를 하라고. 원시적 처음부터 계약 체결이 전부터 무효. 원시적 무효. 계약 체결할 때는 유효했는데 나중에 무효. 후발적. 그러면 원시적은 일단은 뭐이고 무효고 후발적 무조건 유효. 그다음에 그러면 쭉 꺼서 기책사유. 누구의 기책사유? 그래 채무자의 기책사유. 채무자 채권자가 아니요. 채무자 기책사유. 그래서 기책사유가 있으면 없으면 자 있으면 뭘로 가?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2개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게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 이행 지체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행 불능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어.
근데 나중에 화재가 나고 홀라당 타버렸잖아. 그럼 후발적 불능이지. 그럼 이행 불능이지. 그럼 바로 최고 이시 최고 없이 바로 뭐 들어가? 해제 들어간다. 이 해제는 법정 해제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버려. 형성권이지. 이 두 개 사유가 있으면 그냥 법정 해제가 돼버린다. 해제 해버리면 그냥 해제 돼버린다. 자, 규칙 사유가 없어. 그럼 뭐예요? 이용 부담. 그 다음에 이용 부담은 원칙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 채무자주의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는 청구한다. 여기 두 개 있어. 여기, 자, 보면, 갑의 X 건물이 올 수도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 사람 뭘 주기로? 대금, 건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체결할 때 이 건물이 있었다고. 그러면 건물 놓고 보면 누가 채무자? 갑이 채무자. 대금 놓고 누가 채무자? 을이 채무자. 근데 이 경우 갑이 실수로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건물 놓고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 있잖아. 그럼 뭘로 가? 채무 분리해. 그럼 건물 홀라당 타버렸으면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 그러면 갑은 을은 갑에게 해제한다고. 해제하면 소급에서 이 매매가 무효가 된다고. 그러면 원상회복으로 돈 줬다면 이자 붙여서 돌려받고, 그 다음에 잘못 있으니까 별도로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고. 이행리. 근데 만약에 자 제3자 병이 불질러 볼 수도 있어. 또 아니면 을이 실수로 불질러 볼 수도 있어. 그러면 갑은 잘못이 있어 없어? 그러면은 잘못 없으면 뭘로 가? 이혼부담. 하나 여기 더 있어. 천씨가 올 수도 있어. 성이 천씨고 이름이 치변이야. 이 세 사람이 오면 무조건 갑은 잘못이 없잖아. 그럼 뭘로 가? 이혼부담으로 가. 그럼 이혼부담으로 가서 원칙은 채무자주의니까 자 여기 채무가 사라지면 여기 채무 사라지는 거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한다 못 한다? 못 한다고 했잖아. 원칙은 채무자주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계약금을 준 거 있다고. 그럼 을은 안 줘도 못 가져가는데 계약금 준 거 부당이도 돌려받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안 줘도 되는데 줬다면, 청구 못 하는데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거지. 그냥 부당, 중도금, 잔금 줬다면 부당 이득으로 반환 받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질렀다면 손해배상, 이 사람은 대금 청구, 천재지변은 여기 하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나오는 거, 손해배상 나오는 거고, 수용했다면, 수용은 나오네, 수용. 이 네 개네. 수용 당했다면 보상금 나오잖아. 그래서 반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 뭐 할 수도 있고 대상 청구.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용 당했어. 시가가 지금 5억인데 한 5억 5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째요? 중도금을 줬거나 아니면 둘 다 줬거나 그렇다면 이놈을 받으면 이익이어 손해. 그래 그러면은 장부 줬으니까 을이 갑한테 대상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5억 받을 거 얼마 받는 거예요? 5억 5천 받는 거야. 이 권리가 있어. 중도금 잔금 줬다면 대상 청구도 할 수 있어. 근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자 봐봐. 자, 갑이 불릴수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세 사람이 불렸을 때는 이혼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혼부담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니까 배제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루지 못할 위험은 자 급부위험이야 대가위험이야. 급부위험은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물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그대로 해주셔야 돼. 그건 가능 불가능. 그래서 급부위험이 아니라 돈을 받냐 못 받냐 문제. 봐봐. 자
의무부담 없으면, 귀책사유 없으면 이혼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청구하냐, 청구 못하냐는 이 돈 주라 하냐, 못하냐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예며? 지문으로 물어봤을 때 이혼부담은 급부위험이다, 대가위험이다. 대가위험이다. 그 돈을 받냐 못 받냐 그 문제라. 보세요. 원칙은 돈 못 받죠. 예외적으로 돈 받을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두 개겠지. 귀책사유가 없어서 채권자주인은 을이 가서 뭐 했어요? 화를 내부른 거예요. 채권자가 불을 내부른 거예요. 귀책사유. 그 다음에 채권자 귀책사유 이거나 아니면 수령 지체중 이렇게 이 두 개면 채권자주인이 청구할 수 있어.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은 봐봐. 갑은 대금이 5억이면 을로부터 5억 받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불질렀어? 병이 불질렀어. 그러면 을은 5억을 갑한테 주고 을한테 뭐 하면 돼? 손해배상. 왜? 아니, 을이 아니라 병한테. 손해배상. 누가 불질렀으니까? 병이 불질렀으니까. 손해배상 5억 청구하면 되는 거야. 왜? 을이 5억을 줬다면. 그러니까 이혼부담으로 갔을 때는 이쪽 채권자가 이렇게 손해배상 하거나 수용보상금 받는 거고,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갑이 잘못했을 때는 이쪽으로 해결하는 거고, 병이 잘못했을 때는 이쪽으로 하는 거고, 갑이 잘못했을 때는 이쪽으로 하는 거, 잘못이 있을 때 이쪽으로 하는 거고, 갑이 잘못이 없어. 그럼 이쪽으로 해. 갑이 잘못 없다는 이야기는 병, 그 다음에 천재지변 아니면 수용. 그러니까 토지는 뭐가 나와? 수용. 그 다음에 자, 병이나 을이 불지르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겠지. 그래서 건물이면 둘이 불지르는 거. 토지면 수용. 또 아니면 건물이면 낙내에 의해서 천재지변. 그러니까 이 네 개하고 갑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갑이 잘못하면 채무자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나머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무조건 한 문제. 그리고 불능 나오면 거의 뭐예요? 90%는 다 후발적 불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뒤가 다시 나올 건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 5번 계약이 체결된 후 유효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됐어요. 그 매매 계약은 유효. 후발적 불능 그냥 유효. 여기 이혼보다 아직 안 물어봤네. 뒤에 가서 나오더라고. 그러면 나왔으니까 그 더 채우고 가버릴까요? 어디냐면 동시행감비. 자, 67번 문제가 67번 문제. 67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뭐 됐다? 멸실됐다. 그럼 멸실이면 건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혼부담으로 가겠지. 예. 자, 틀린 건 그랬어요. 자, 1번. 주택이자 태풍. 천재지변이네요. 천재지변은 멸실된 경우, 자, 매도인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혼부담 원칙은 채무자주니까 청구할 수 없다. 이혼부담 원칙은 채무자주니까 청구할 수 없다. 자, 1번 맞는 거고요. 자, 2번. 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받았네요. 청구할 수 없는데 계약금 받았네요. 그 부당 이득으로 돌려줘야 안 돌려줘야 돼? 그렇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틀렸네. 이게 답이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갑의 과실로. 그럼 채무자 과실이잖아요. 여기 고의나 과실이 귀책사유니까. 그래서 갑의 과실로 멸실이 되어버렸네요. 이행불능이네요. 뭘로 해결돼요? 해제 나옵니까?
해제할 수 있다. 맞네. 아니죠. 3번에 과실 동그라미. 갑의 과실, 채무자 과실이잖아요. 그럼 전소가 됐잖아요.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면 해제 있다. 딱 맞죠. 톡톡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자, 을의 과실로.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가 기책사 있어요. 청구한다, 못한다? 청구한다. 그래서 대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게 맞지. 5번. 갑이 이행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의리를 거절하다가 수령 지체 중이네. 뒤에 오면 수령 지체 중이잖아요. 수령 지체 중이잖아요. 그럼 청구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야 되겠죠.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저장하고 있어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위험부다. 그럼 100%고요. 이게 이제 또 후발적 불능하고 연결돼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42번.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 않는 거 가입하시고 그 밑에다가 자, 103조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제 103조 안 되는 것. 자, 처음에 조세포탈. 하여튼 조세포탈 뒤가 뭐 나오든지 간에 유효 무효 상관없이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세포탈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든지. 그 다음 두 번째 강제 집행면탈. 강제 집행 면탈하기 위해 뒤에서 뭐 통정 허위 표시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요. 가장매매했다 이 말이죠. 이거 안 내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무효이기는 하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강제 면탈. 그 다음 세 번째 강박. 뒤에 무조건 103조 위반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투자 목적. 그래서 이 네 개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고 문제 들어가면 쉽겠지. 자, 해당되지 않는 거 했고, 그 다음에 1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산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로 받기로 한 약정. 자, 법정에 가서 증언 서주기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교통비라든지 하루 일당이나 이런 거 받는 건 상관이 없어. 수준에 맞는 것만큼 받는 건 상관이 없다고. 이걸 초과해버리면 사실수 위반이, 사회정의에 반해서 사실수 위반이 돼버린다. 그럼 여기는 위반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아버렸잖아. 그래서 하루에 뭐 일당으로 해서 한 50만 원이면 되는데 한 500만 원 줘버렸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사람 어째 증언할 때 500만 원 받으면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막 한다고 해버리고 그 돈 준 사람 유리하게 막 증언해볼 거 아니라고. 그럼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 2번 봐봐. 양도소득 세피. 그럼 무조건 103조 위반 기하 아니요? 아니요. 이거 고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네 개 넷 중에 하나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 아닌 거야. 이거 뭐 안 하면 막 고민하지 이제. 그 다음에 3번도 법정에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허위진술 대가 사회정의에 반해서 무효치. 103조 위반이지. 그 다음에 4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도 103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사기보험. 무조건 103조 위반이에요. 사회정의에 반해서. 자,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네요. 자, 이것도 한 문제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이 불균형은 추정이 돼, 안 돼? 추정 돼, 안 돼? 안 돼. 피해자가 반드시 입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둘이 나눠져. 자, 피해자 주관적으로 할 때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지.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걸 갖춰야 돼. 세 개 다 갖춰. 셋 중에 하나 하면 돼. 셋 중에 하나 하면 돼. 궁박은 신체적, 육체적, 경제적 따지지 않아. 그 다음에 경솔은 신중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무경험은 뭐예요? 자, 거래 일반이요, 특정 영역이요. 특정 영역이 전문가 영역이라고. 거래 일반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돼. 그 다음에 폭리자는 이 상태를, 궁박, 경솔, 무경험에 빠진 상태를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요. 폭리자. 그러면 이 경우는 확정적, 절대적 무효야. 확정적 무효라니까, 무효니까 여기서는 추인, 앞에서는 추정이었고 여기서는 추인 돼, 안 돼? 안 돼. 무효인 추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전화는 또 인정해 줬어. 전화. 그 다음에 자, 선의 3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절대적이니까. 대항할 수 있어.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불법 원인급여.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돼가지고 반환 청구가 안 돼. 근데 피해자는 피해만 받잖아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 단서를 적용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부재소 합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폭력이 안 되는 거 뭐 있냐면 자, 기부행위, 그 다음에 증용, 경매는 적용이 안 돼. 그리고 문제 들어가면 돼. 자,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자,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의 법률과 적용될 수 있다. 맞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그거 빼먹었네. 대리인이 해줬다면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라고. 근데 여기는 궁박이라고 해놓고 대리인 기준이라고 했어. 그러면 X. 이게 답이네. 네. 자,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나중에는 판단하지 않아.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궁박, 현장의 균형이냐 불균형이냐, 균형이냐 불균형이냐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정하겠다고. 근데 그 지역에 개발 바람이 불어서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가격이 뚝 떨어져서 불균형이 됐다. 이건 따지지 않는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44번 착오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착각에 빠져야 돼. 이 착각에 빠지는 것이 표시상 빠질 수도 있고 법령상 빠질 수도 있고 내용상 빠질 수도 있고 동기착오 될 수 있어. 동기착오가 됐을 때는 표시되거나 유발됐을 때는 착오를 인정해줘.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해당되냐 안 되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었냐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주관적 객관적 입장에서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개의 기준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상대방이 표의자가. 이거는 무조건 중요한 부분 해당되든 안 되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의자만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 표의자는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니까 긍정하는 사람이 부정하는 사람이야. 부정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버리면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중대한 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재 결여한 걸 이야기해.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이냐, 전문가 직업을 가졌냐.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사고 냈다, 중과실이죠. 의사가 상해냈다, 중과실이죠. 공인중개사가 사고 냈다, 중과실이죠. 직업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일반인이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단은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행위의 종류나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따져.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한 사람은 중개사 말을 믿었어. 그럼 중과실 있어 없어? 없어.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지가 직접 거래했어. 근데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중대한 과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 공장 증축이나 증축, 그다음 공장 신축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허가 여부 알아보지 않는 것은 경과실이요, 중과실? 중과실. 그래서 중과실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오로지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상대방. 표의자하면 틀려버려. 상대방이 하는 거야. 중과실은 상대방. 중요한 부분은 표의자. 그렇죠? 그럼 중과실 있어버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판례가 하나 딱 들어섰어. 자, 상대방이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어. 근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나쁜 놈이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게끔 취소 못 하게끔. 취소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게 바로 4번이 그 이야기야. 5번이 그 이야기야.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그러면 의사표시에 자,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으니까. 그리고 착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특약 할 수 있어. 그리고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지 혼자 착각에 빠지고 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 없다고 뭐 해버려, 지가 취소를 해버려. 그럼 상대방 손해봤잖아. 그러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가 됩니까? 써야 되는데 쓰다 보면은 오늘 한나절 해야 되니까 좀 시간 절약하려고 말로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나왔던 판례가 뭐였냐면, 자, 토지 20억짜리 매매하면서 계약금 2억 걸었잖아. 그러면 중도금 날짜 안 주면 채무불량이 돼서 매도인이 가져가 버렸다고. 왜냐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100을 제공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그럼 착오를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 소급에서 무효? 소급에서 무효. 그럼 2억 안 줘도 되는데 줬잖아. 그래서 2억 찾았던 사건. 그게 제일 잘 나오지. 그럼 보자고요. 자, 틀린 거 했어. 자, 1번 보니까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자, 아파트를 짓는데 설계를 하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럼 건축사가 설계하고 안 하고는 중요, 안 중요해? 그냥 중요해? 허벌나게 중요해? 허벌나게 중요하지. 예. 그래서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부로 착오에 해당한다. 맞아. 그 다음에 자 2번 상대방의 유발된 자 동기 착오. 유발 동그라미 동기 착오. 동기 착오는 아직 머릿속에 있어. 밖으로 안 나왔어. 근데 이게 표시되거나 유발이 됐다면 의사표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유발이 됐잖아요. 유발이나 표시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발이 돼버렸다면 의사표시가 되고 법률행위 내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미 표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유발이 됐다면 표시 안 됐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피해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안 입었대요. 그럼 중요한 부분 기여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대요. 그래서 20억짜리인데 2억 계약금 걸었대요. 그 다음에 중도금 안 주니까 이행지체지요. 그렇죠? 근데 계약금이니까 어째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는 100을 제공하잖아요. 지금 매수인이 줬는데 중도금을 못 줬잖아요. 채무불량이잖아요. 중도금부터 채무불량이고 계약금 자체는 채무불량이 아니거든. 그냥 몰수해버린 거야. 2억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준 사람이 억울하지. 2억이 큰 돈이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해제로 해서 계약을 해제해서 이제 몰수당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가지고 2억 줬던 부당 이득으로 다시 돌려받았던 사건이잖아. 자, 이게 한 5년 동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32회, 31회, 30회, 29, 28회 연속 4번 다 나왔던 지문이죠. 예.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 옆에다 써요. 20억짜리 토지 매매 사건. 그 다음에 5번 답했죠. 자, 원래 표의자는 착오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착각에 빠지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하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 경우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봐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 자, 45번 사기 강박. 자, 사기 강박. 사기 강박은 2자간 있고요. 3자간 있어요. 2자간은 언제나 취소해요. 언제나. 뭐 선의가 됐든 무과실 안 따져요. 2자간은 언제나 취소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잖아요. 엑스토지. 자, 을하고 매매 계약. 자, 을이 갑을 기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착각에 빠졌을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토지 저가격 헐까?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뭐라고요? 취소한다니까요. 2자간의 사기 강박은. 뭐 서한이 아니 그럼 안 따져요. 근데 자 3자간이 나오는 누가 병이 갑에 대해서 사기 강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언제나 취소해요? 아니면 을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죠.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병이 기망한 사실을 을 너가 알았냐? 알 수 있었냐? 그래서 상 알 수면 취소하고 못하고 취소하고 상 선 무면 취소하고 취소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자간이면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그냥 언제나 취소를 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하나 더. 둘 관계가 무슨 관계요? 자, 대리인 관계요. 대리. 그 다음에 지배인 관계요. 그 다음에 지점장 관계요. 그러면 3자로 봐, 2자로 봐. 2자간으로 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언제나 뭐예요? 취소하면 되겠지. 그럼 간다는 것을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자, 1번 봐봐. 대리인의 기망행위. 대리인 나왔어. 대리인이 기망했어. 그러면 당사자도 똑같지. 그럼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은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든 악이든 무과실은 상관없이 계약 언제나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틀리면 안 되겠지. 대리인인데 상대방이 상할수 상선무 따지면 바보지.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따져봐야 되겠지. 상대방 너가 알았냐? 알 수 있었냐? 하면 취소하고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상할수 상선무로 해결하는 거야. 자, 2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돼 안 돼? 해당돼. 그래서 자 사기나 사기가 이제 기망이고 강박이 해하고 고지인데 이 경우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먼저 기망하면 상대방이 착각에 빠졌고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매도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 매수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2단이야. 2단. 2단의 고의. 그 다음에 과실로는 기망할 수 있어 없어? 과실로는 강박을 할 수 있어 없어? 과실은 내가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기친대? 알아야 사기치지. 그래서 과실로는 절대 기망이나 강박을 할 수 없는 거고 고의가 필요한데 고의가 한 번만 해야 돼? 두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돼. 그리고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뭐 해야 돼?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차고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중요한 사항인데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망이나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요 경우는 경제적 손해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그대로 취소해버려요. 근데 또 위법성이 있어야 돼. 위법성 판단할 때 우리가 신뢰도 갖고 많이 따져. 백화점의 변책 세일. 위법성 있잖아요. 자, 노점상의 진품, 허위, 고지. 그 다음에 교환해서 묵비한 거. 상대방 물건 낮게 표시한 거. 내 물건 높게 표시한 거. 이런 것들은 위법성으로 안 봐. 실관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답 나왔고요. 대리인의 기망이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아파트 분양단지 자 분양계약할 때 공동묘지가 있으면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 기망은 사기는 기망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자기 부작위 안 따져. 자기는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거고 부작위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알려주면 부작위한 기망이 돼버린 거예요. 강박은 무조건 자기로만 해야 돼. 강박은. 그래서 사기만 자기 부작위로 나눠진다. 부작위는 행동을 해서 하는 거고, 자기는 행동을 해서 하는 거고, 부작위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알려줬을 때 부작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형법에서 이걸 가져온 이론인데, 형법에서 그러잖아요. 자, 사람을 살해할 때 어떤 칼로 찔러서 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유아는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잖아. 근데 영아, 엄마가 수위를 안 줘서 굶겨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기여 부작위. 그건 부작위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게 부작위다. 그러니까 여기 사기는 내가 상대방을 속여서 사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려줘야 할 의무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런 대표적으로 여기 분양계약 할 때 공동묘지가 있으면 쓰레기 매립장 있으면 수분양자들한테 알려줘야지. 또 부동산 건물을 파는 사람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알려줘야지. 매수인한테. 근데 대부분 알려주면 사한다. 그런 게 안 알려줘. 그럼 그 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다.